들어주세요. 경찰이라는 이름이 정의를 지킨다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경찰이면 다 정의롭겠지. 나라 지키는 일은 똑같잖아. 하지만 그 안에도 인간이 있고 약한 사람을 누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은 제 동생이 경찰학교에 들어간 지 석 달째 되던 봄, 면회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제가 본 건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동생의 영혼을 짓밟는 폭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경찰청 최연소 특임반 교관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뒤집기로 결심했습니다. 프롤로그 경찰학교의 오후, 경기 남부 국가경찰교육원, 토요일 오후 2시, 경찰학교의 면회실 앞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 교관의 감시 속에서도 웃음과 눈물이 오가는 시간. 그때 젊은 남경 교관 셋이 담배를 피우며 한쪽 구석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야, 윤서준. 저기 오는 여자, 너네 누나냐? 네, 맞습니다. 아, 저 복장 좀 봐. 경찰학교에 면회 오는데 화장 저렇게 진하게 하고 딱 술집 여자처럼 꾸몄네. 뭐, 동생 자랑하러 왔나 보지? 서준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야, 대답 안 하냐? 선임이 묻는데 말이 없어? 죄송합니다, 교관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래. 그럼 어디서 일하나 한번 물어봐. 아니면 내가 직접 물을까? 비웃음 소리가 유리창을 울렸습니다. 그 광경을 면회실 창 너머에서 한 여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아린 경감. 경찰특임대 출신, 현직 인권감찰반 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학생의 친누나였죠.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말려 들어가며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습니다. 면회실로 들어온 하리는 평소처럼 단정했습니다. 흰 블라우스, 네이비 스커트, 머리를 단정히 묶고 서준을 보자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서준아, 잘 지냈어? 네, 괜찮아요. 하지만 하리는 금세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서준의 손목에 선명한 자국, 멍, 그리고 움츠러든 어깨. 이건 뭐야? 훈련하다가 실수로요. 훈련?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특임대 출신의 직감이 말했죠. 이건 훈련으로 생긴 상처가 아니라고. 면회 내내 서준은 말을 아꼈습니다. 자꾸 고개를 숙이고 누나가 오지 말라는 눈치였습니다. 하리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네. 면회가 끝나고 돌아서는 순간 그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야, 봤냐? 그 여자 눈빛 봐라. 딱 건방진 여경 스타일이네. 저런 애들이 현장 나가면 꼭 사고 친다니까.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좋아. 어디까지 더 나아가는지 직접 보자. 며칠 후, 하리는 감찰반 내부망에서
경찰학교 인권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내부 폭언 및 체벌, 여경 대상 비하 발언 빈번. 보고서엔 늘 같은 문장들이 반복됐습니다. 사건 없음. 이상무.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무? 그래, 그 이상이 뭔지 보여주지. 그날 밤 서준은 기숙사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손목을 감싸 쥔 모습. 문득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석 교관이 들어왔습니다. 야, 윤서준. 내 누나 경찰이냐? 네, 맞습니다. 경찰이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누나 현장 나가면 남자한테 기대야 움직이겠네. 화장만 진하지 실력은 없을걸?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나한테 말대답해? 박민석이 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내가 말할 때 대답 하나 제대로 안 하면 이번 주 주말 훈련 넌 기절할 때까지 뛰는 거야. 알았냐? 네. 그때 창문 틈 사이로 미세한 빛이 스쳤습니다. 멀리서 망원 렌즈로 바라보는 눈, 윤아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학교 인근 숙소를 얻고 있었습니다. 감찰반 명의의 출장, 하지만 실제 목적은 내부 비공식 조사. 일주일 후 경찰학교 강당. 생도 400명이 앉아있는 정기생활 교육 시간. 박민석 교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최근 여경 비율이 늘면서 체력시험 완화됐다. 솔직히 말해라. 현장 나가서 누가 여자 믿냐? 비웃음과 함께 터지는 웃음소리. 하리는 뒷줄 맨 끝 교관석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민석이 서준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윤서준, 내 누나도 여경이라며? 자, 내가 봤을 때 여경이 현장에서 도움이 되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답 안 해? 교관님 그건. 대답해, 이 자식아. 그 순간 단상 쪽 문이 열렸습니다. 짙은 네이비 제복을 입은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아린 경감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녀는 무대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죠. 윤아린 경감, 경찰 특임대 출신, 현 인권감찰반 교관입니다.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박민석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감찰반요? 네. 그리고 그 여경이 제 동생을 괴롭힌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박민석 교관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령님 아니 경감님. 전 그저 뭐요? 할인이 단상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저 여자라서 비하하고 후배생도 괴롭힌 게 습관이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공기를 쪼개듯 날카로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카메라 셔터음이 터졌습니다. 윤아린이 경찰청 감찰반 팀을 호출해 둔 것이었죠. 경찰청 인권감찰반, 오늘부로 이 학교 특별감찰을 개시합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박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학교 본관 회의실, 감찰단이 도착했습니다. 팀장 명패에는 윤아린 경감임시 팀장이라 적혀 있었죠. 우린 감정이 아닌 사실을 보러 왔습니다. 할인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폭언, 체벌, 성희롱 관련 제보 모두 이상 없음으로 보고된 이유가 뭡니까? 교무과장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경감님, 그런 문제는 늘 있습니다만 신고가 정식 접수된 적은 없어서요. 신고가 없었다고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십니까?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서준은 조사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준 생도 들어오세요. 그는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생을 향해 미묘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하게 말해도 된다. 여긴 감찰실이다. 조사관의 말에 서준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박민석 교관이 여경을 비하했고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제 누나를 술집 여자 같다고 했어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할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펜을 쥔 손이 천천히 떨렸죠. 그 외에도 맞거나 협박받은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 안 듣는다고 손목을 꺾었습니다. 조사관이 사진을 넘겼습니다. 서준의 손목에는 아직 선명한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생도는 김태호. 서준의 동기이자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김태호 생도 윤서준 관련 진술 가능합니까? 예,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걸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스피커에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윤서준. 내 누나 돈 많다며? 경찰이라면 한 달에 꽤 벌겠지? 가져와. 선임시키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둔탁한 소리.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박민석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날은 장난이었습니다. 폭행과 금품 갈취를 장난이라 표현합니까? 할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후배를 괴롭히며 여성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장난이라 합니까? 박민석의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다음 날 교무과장과 교관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할인 경감, 내부 문제를 이렇게 키우면 곤란합니다. 학교 명예도 있고. 할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명예요? 명예는 숨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 해도 언론까지 가면 이미 갔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엔 경찰학교 내 괴롭힘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도 예고 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전 진실을 가릴 생각 없습니다.
그게 제 일이고 제 신념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교무과장이 무겁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감찰을 승인했죠? 경찰청 인권국장 윤재훈 치안감. 제 삼촌입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단독 경찰학교 내 성희롱 가혹행위 의혹, 여경 교관이 내부 감찰 착수, TV 속 인터뷰 화면. 기자 앞에 선 윤아린 경감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경찰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불의는 존재합니다. 그 불의를 바로잡는 게 진짜 경찰의 임무입니다. 뉴스가 나가자마자 경찰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윤아린 경감 사건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이런 여경이라면 믿고 따르겠다. 경찰이 내부를 정화하는구나. 진짜 정의가 살아있다. 라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경찰청은 즉시 특별감찰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위원회 첫 회의, 할인이 자리했습니다. 이번 건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교관 선발 기준, 인권 교육 과정 모두 재검토해야 합니다. 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경감님, 당신은 내부 고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시겠습니까? 예.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강했습니다. 내 동생 같은 생도들이 더는 울면서 버티는 학교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3개월 뒤 국가경찰교육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관 임용 전 인권 성평등 의무교육, 익명신고 시스템 신설, 감찰반 직통 한라인 개통, 여경 교관 비율 40% 확대, 교정에는 밝은 목소리가 늘었습니다. 식당에서도 훈련장에서도 누군가를 향한 비하 대신 격려의 말이 오갔습니다. 서준은 졸업반으로 승급하며 후배들의 인권 도우미로 선출되었습니다. 선임님, 요즘 학교 분위기 진짜 좋아졌어요. 그래. 이제야 경찰학교답지.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졸업식 날, 하리는 경찰학교 대강당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생도들이 경찰 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중 맨 앞줄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서준. 그의 어깨에는 모범생도 표창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국가경찰교육원장 표창 윤서준 생도. 서준은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서준이 시선을 돌리자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서준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인사에 지난 시간의 모든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 참음, 용기, 그리고 회복. 졸업식이 끝난 뒤 하리는 경찰청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문 앞에는 새로운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경찰청 인권국 부국장 윤아린. 보좌관이 보고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경감님, 이번 달 익명신고 건수가
28% 늘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할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야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오래된 상처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몇 주 후, 주말 오후, 서준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 할인이 커피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 나 경찰서 배치됐어요. 청소년 선도팀으로요. 그래, 잘 됐다. 이번에 실습 나가는데 학교 폭력 상담 맡았어요. 약한 애들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하리는 동생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경찰이야. 누나 닮아서 그래요. 아니야. 너는 내 힘으로 일어선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지난 시간의 슬픔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할인의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국가경찰교육원생도 대표 김하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감님, 감사합니다. 예전엔 여자 생도라는 이유로 늘 움츠러들었는데,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입니다. 경감님 덕분에 그 말을 배웠습니다. 하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나도 다시 경찰이 됐어. 몇 달 뒤 경찰청 내부 인트라넷에 새로운 교육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윤아린 경감 사건 경찰학교 인권개혁의 시작. 그 영상 속에서 하리는 말했습니다. 정의는 싸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 영상은 경찰 조직 내부의 교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젊은 경찰들은 그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방패가 될 수 있을까? 3년 후 봄, 서준은 이제 현직 순경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청소년 보호센터 앞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또 싸웠어요. 한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준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해결할 문제야. 정말요? 응. 그리고 혹시 누가 너 괴롭히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내가 지켜줄게. 그 말에 아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준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엔 새봄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나도 이제 누군가의 방패가 됐어요. 같은 시각 경찰청 인권국 사무실. 하리는 야근 중이었습니다. 늦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녀의 눈앞엔 수많은 보고서와 민원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가에 걸린 액자 속 젊은 시절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
그 아래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약자를 지키는 데 있다. 하리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경찰의 명예도 같아요, 할아버지. 그녀의 눈동자에 별빛이 비쳤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안 밤하늘의 빛이 그녀의 제복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만나주세요.